학성 스님이 마음 공부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말. 만불삼방 1편 봉안사 5년 독서. 겨울에는 육체노동 시간은 현저히 줄어든다. 끊임없는 생활 속에서도 주제스님 방의 서가에 꽂힌 대안, 원효, 사복, 의상, 서산, 사명에 관한 책들을 반복해서 읽었다. 당시 TV는 아예 없었고 라디오는 양구군에서 전파의 강도를 높여서 재송출해주는 KBS 한 개 채널만 겨우 나왔다. 그것도 군인들이 사용하고 남은 전선을 얻어와서 비닐 피복을 벗기고 구리선을 꺼내 장대 끝에다 거미줄 모양으로 만들어 나무 끝이나 높은 곳에다 세우고 그 선을 라디오의 전파 수신부에 연결해야만 겨우 들을 수 있었다. 그것마저도 바람에 안테나가 틀어지고 전파의 방향도 바뀌면서 방송이 끊어지거나 괜히 잡음이 나와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 수시로 올라가서 라디오 옆에 선 사람과 큰 목소리로 방송 상태를 주고받으며 안테나를 이리저리 틀어서 방향을 바로잡곤 했다. 세상과 격리된 산사에서 세상 모른 채 산사의 일과와 내면의 물음에 몰두하던 소년에게 라디오는 소년과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무선의 메신저였다. 김신조와 무장공비 수십 명이 지척에 쳐들어와 많은 사람이 살상된 이야기도 이 무선 메신저로 들었다. 이 허름한 라디오는 소년으로 하여금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알게 해주던 소중한 존재였다. 10살에서 14살까지 계속된 5년의 고행기간은 육체는 물론 정신적으로 왕성한 성장기였기에 활자를 향한 목마름이 강력했다. 그래서 활자를 보기만 하면 교리든 어떤 내용이든 무조건 시간이 가능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읽었다. 불교 정기간 행물로 법륜과 법시가 있었고 불교 신문이 꼬박꼬박 배달되었다. 주제스님 서가에 꽂혀있던 책들과 이들 간행물에 실린 이야기들이야말로 이 시절 어린 소년의 영혼을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고 조금씩 성장하게 해준 샘물 같고 생명수 같은 존재였다. 불교 서적은 아니었으나 샘터의 감성적 글들도 많은 영감을 주었고 무정을 비롯한 춘원 이광수의 소설들도 종교와 초월을 향한 깊은 사색의 세계를 열어 보여주었다. 소년에게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의 이수보다 이런 자율적인 독서와 사색이 오히려 훗날 실존적 문제를 풀어나갈 심리적, 정신적 근육과 힘이 되어 주었다. 위도와 산이 높은 강원도에 동해의 습한 바람이 불어오면 겨울에는 많은 눈이 내린다. 무릎 위까지 눈이 내리면 눈 치우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갇혀 지낸다. 그럴 때면 소년의 사색은 더욱 깊어진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와 내 부모는 무슨 인연인가? 무슨 인연으로 나와 부모 자식이 되었다가 이렇게 나 혼자가 되었는가? 내 마음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알 수 있고 내 마음을 조복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온 세상 중생들을 위하는 삶을 살 것인가? 바쁠 때면 일에 묻혀 그런 생각이 없다가도 눈에 묻혀 산사가 고요해지면 소년의 마음은 인생의 본질을 찾는 질문으로 더욱 뜨겁게 끓어올랐다. 금방 해답을 얻을 수는 없었으나 타고난 자질과 전생부터 쌓아온 인연과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소년의 생각하는 힘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사계절 고행. 산사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그 경계와 특징이 뚜렷하고 계절의 차이에 따라 일 역시 또렷하게 달랐다. 그와 함께 계절에 상관없이 추나추동 1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되는 일상적 고행이 있다. 하루 세 끼 먹는 밥을 만드는 공양간, 또 그를 위한 시장보기, 하루 3번 혹은 특정한 기도 기간에는 하루 4번 기도하는 법당, 그리고 생활 공간인 요사체와 그곳의 핵심인 주지스님 방, 그리고 주지스님과 공양주 보살님의 자잘한 심부름 등이었다. 공양간 돕기. 공양주 보살이 있었지만 물 깃고 쌀 씻고 불 떼고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하루 3끼 공양을 위해 공양주 보살이 시키는 모든 일을 부르면 즉시 달려가 거들었다. 제나 제사가 있는 날, 장날, 손님이 오는 날은 물론이고 거의 날마다 보살님이나 주지스님을 따라 양구장터까지 왕복 10여리 정도 거리의 시장까지 장보러 따라 나갔다. 요즘은 수도꼭지만 틀면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즉시 마음껏 쓰지만 그때는 절 뒤쪽 바위 틈에서 나는 물을 수도관으로 받아내려 큰 돌수조에 가두었었다. 그 수각의 물을 공양간 항아리까지 퍼나르는 것도 소년행자의 몫이다. 물을 끓이든지 밥을 하든지 불을 떼든지 할 때 언제든 공양주 보살님을 즉시 도왔다. 강원도의 겨울은 법당 문고리를 잡으면 손이 쩍쩍 달라붙을 만큼 추워서 물 깃고 과일을 씻고 법당 공양물 올리고 하는 일들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과일이나 과자는 새벽 예불이 끝나면 바로 개어 두었다가 아침 공양이 끝나면 불단에 차려 올렸다. 재의 규모가 클수록 과일이나 과자의 양이 많아서 개는 일도 쉽지 않다. 과일을 3층, 5층까지 높이 개려면 이쑤시개나 투명 테이프를 동원하기도 했고, 과자는 색깔 따라 회오리 무늬로 개어 올리자면 시간과 공력이 많이 필요했다. 또 그걸 들고 법당으로 올라가 불단에 올리려면 화두를 드는 만큼이나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모든 공양물은 눈썹 위로 높이 받들어야 하기에 중심을 잡기가 힘들고 조금만 기울어지면 애써 쌓았던 것들이 와르르 쏟아지기도 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얼음 판 걷듯이 집중해서 모셔 올렸다. 시루떡은 중요한 공양물이기 때문에 제나 제사가 있는 날에는 꼭 떡을 직접 만들었다. 신도들이 불전에 올린 공양미를 씻어 불려서 장터의 방앗간까지 지고 나가 가루로 빻아오는 일은 온전히 소년의 몫이었다. 밭은 따로 삶아 대충 쿵쿵 찧어 팥고물을 만든 뒤 시루에 켜켜이 얇게 앉혀 센 장작불로 오래 쪄야 시루떡이 된다. 떡시루와 소태 경계는 밀가루를 섞은 쌀가루 반죽으로 잘 틀어 막아야 한다. 그래야 김이 새나가지 않고 시루로 올라가 떡을 익힌다. 떡을 다찌고 난 다음 시루를 드러내고 나면 끄덕끄덕하게 익은 이 시루번을 숯불에 구워 먹기도 했다. 양구는 항구 도시 속초가 가까워서 양구시장에는 생선이 많았다. 요즘은 절에서 비린내 나는 것을 전혀 먹지 않지만 그때는 반찬이 너무 없어서 그랬는지 한참 자라야 할 어린 행자를 위한 주지스님의 특별 배려였는지 모르지만 종종 비린내가 거의 없는 도루묵을 사다가 냄비에 졸여 먹은 기억이 난다. 소녀는 공양간 일손 돕기를 통해 전천후 자급자족 생활인으로 만들어졌다. 밥, 국, 반찬에서부터 떡까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되었다. 옛날의 수행자들은 그렇게 의식주 모든 일을 손수 마련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 일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하나 모두 수행의 의미를 지녔다는 점이다. 그 한순간 한순간의 일에 잡념 없이 몰입했고 그 속에서 삶의 해답을 물었고 진리를 발견하고자 했다. 모든 문제는 마음 찾는 견성과 세상과 중생을 위하는 보살행 두 가지로 압축되었다. 2025년 여름 만불 삼방에서 학성